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올바른 글쓰기 중에서도 우리 매끄러운 문장 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끄러운 문장 쓰기는 우리 교재에 47에서 54쪽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일단 펼치시고 교재를 한번 열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출력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뭐야 답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끄러운 문장 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제 매끄럽게 이제 쓰는 방식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장 또 매끄러운 문장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은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보다는 매끄러운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때 요 이제 매끄러운 문장 쓰기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 이제 범위 안에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제 시청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잘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좀 체크해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끄러운 문장의 필요성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규범이 있지만 이제 문장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어떤 그 글 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문장을 쓴 것인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규제의 적절성은 그 규제가 사회 속에서 실효성을 갖고 개인들의 판단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것은, 규제가 적절하다는 것의 그 기준은 사회 속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또는 각 개인들의 어떤 판단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문장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끄러운 문장과 껄끄러운 문장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더 나은 문장으로 이렇게 고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할 때, 이제 문장을 고쳐 쓸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문장이 충분히 독자들에게 이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친환경 에너지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의 수준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 생산에 가능한 높은 수준의 기술 발전을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죠? 분명히 이제 글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데 독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과 추상이 주를 이루는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구상과 반구상, 작품의 크기와 오브제의 물성은 남다른 무게감을 보여주고 그만의 작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도 뭐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문장이 좀 난삽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나은 문장이 있다는 거죠. 더 나은 문장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 좋은 문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더 나은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어를 바꿀 수도 있고 서술어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답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이제 대학생들이 실제 이제 사용했던, 썼던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듬은 것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 문장을 보고, 이제 틀렸다는 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글쓰기 할 때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장,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장들이 이제 왜 나오는가, 이제 제가 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일단은 좀 어려운 글을 좀 우리가 정리할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글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하여튼 이런 경우에 좀 이상한 문장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사와 어미의 경우인데요. 의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 이제 명사하고 이제 명사를 연결할 때 이 의를 많이 우리가 쓰는데 이게 이제 일본식 이게 이제 말이에요. 이게 일본 말에서는 이 명사와 명사를 의라는 이 단어로 많이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어에 이제 노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에 의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뭐노, 뭐뭐노, 뭐뭐노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와 명사를 계속 연결해서 쓰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상당히 일본식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고치는 방법은 의를 빼거나, 아니면 이 의를 다른 조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명사를 연결한 이것을 동사의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세 번째,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해할 때 동사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사와 명사를 노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 명사를 동사 형태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물의 뇌의 전기 신호를 측정하여. 동물의 뇌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동물의 뇌에서 전기 신호를 측정하여.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의 양상을 보면 이게 지금 뭐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세대 갈등 요거는 좀 이렇게 없애버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처럼. 자,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양상을 보면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이해도 쉽고. 자, 그 다음에 이세돌과의 5번의 대국 중 4번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위가 너무 많이 쓰였죠. 그죠? 이세돌과 5번 대국에서, 그죠? 4번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 다 빼도 되겠네요. 그죠? 이세돌과 5번 대국에서 대국 중 4번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장벽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 사회의 불평등의 해결이 쉽지 않다. 이것도 이제 좀 계급 장벽의 힘, 그죠? 계급 장벽, 이거 빼는 게 좋겠네요. 계급 장벽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 사회의 불평등 해결이. 이것도 이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요게 지금 이제 요거를 을이라고 쓰고, 그죠? 요 의보다는 을을 쓰고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의를 이 명사를 동사로 바꾼 형태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계급 장벽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이 앞에 이 문장도 뭐 계급 간 장벽이 너무나 높아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조사, 그죠? 한다는 이제 직접이고, 직접 인용이고, 그 다음에 라는 게 이제 인용조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한다는, 그죠? 라를 빼야 되겠죠. 이라는, 이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원만할 것 같다라는, 같다는죠. 같다는 응답이 또 매우 클 것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생기지 않나라는 의미.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생기지 않느냐는, 그죠? 않느냐는. 그 다음에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어떡하느냐는, 그죠? 좀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의견은 없었다. 함께 해결해 보자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라를 빼야 되겠죠. 또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좀 준다는, 그죠? 준다는 생각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준다는 생각에. 자, 그 다음에 고. 이거를 이제 어색하게 쓴 경우인데, 연결어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찾는 거예요. 연결어미. 자, 보겠습니다. 여기 연결어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그죠? 과제 및 시험에 좀 더 집중하여 작정을 잘 돌려. 하지 않았어. 또는 않았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않았으므로 또는 않았기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군 복무 전과 후의 사고방식이 크게 대비되어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복학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전망해 보겠다. 이게 이제 여기 대비되어라는 말인데 이제 대비됨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원인을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를 붙이는 게 좋겠어요. 크게 대비됨으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는 분석한 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분명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회사는 실제로 대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살펴보았더니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뭔가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그 어미를 찾는 게 좋겠어요. 그죠?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제 사이치 글쓰기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노동자가 겪는 괴로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극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원인을 나타내는 거니까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극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이제 말을 끊어주는 거죠. 수준이다. 그러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 어미 니은을 이제 쓴 경우인데 이게 좀 문장을 좀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관형사 어미 니은을 쓰면은 그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명사가 없는데도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장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자,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게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꾸준히 적응해 가는 자세가 없다. 이거 뭐 콤마를 써도 되나요? 뭐 콤마보다는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개라고 하는 것도 이거 쓰는, 이렇게 문어체, 이거 구어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이렇게 것이,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꾸준히 적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세계를 크게 뒤바꿔 놓을 사건이다. 뭔가 좀 이상해져, 그죠? 자, 요거하고 요게 지금 위치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세계를 크게 뒤바꿔 놓은 사건이므로 혁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뭐 조금 쉽게 바꾸려면 요거 4차 산업혁명 혁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없으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좀 더 쉽게 바꾸는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좀 앞뒤에 요 내용하고 혁명이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하고 우리의 세계를 크게 뒤바꾸는 놓은 사건이다. 이거를 위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세계를 크게 뒤바꿔 놓을 사건이므로 또는 뭐 우리 사건이기에 혁명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서 이제 주어 서술어 호응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주어 서술어 호응을 이제 맞추는 그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생산기술 발전이나 품질 향상보다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효과에 기대고 있다. 그 이유는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이유라고 했으니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작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죠? 문제는이라고 시작됐으니까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많은 구직자들이 외모도 경쟁력이라 생각하며 그중 일부는 취업 성형수술까지 고려하게 된 사실이다. 외모 지상주의나 많은 구직자들이 외모도 경쟁력이라 생각하며 그중 일부는 취업 성형 수술까지 고려하였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고려하게 되었다. 고려하게 되었다가 좋겠네요. 그죠? 고려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수어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무대에 오른 작품은 주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작가들이다. 뭐뭐 작품인데 외국 작가들이에요. 이 오른 작품이 외국 작가들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번 무대에 오른 작품은 주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작가들의 작품이다. 저는 뭐 어떻게 하니까 외국 작품들이다. 그죠? 외국 작품들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괜찮겠네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 광고에 이제 라디오를 제가 이제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라디오 광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 나왔던 광고인데 이 광고가 의료기기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광고가 어떻게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이 광고는 뭐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주어 서술이 호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칙을 쓰기라든지 어떤 문장을 이제 고쳐 쓰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 문장에 이렇게 주어 서술이 호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고쳐 쓰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덤덤해지는 현실이라 매우 유감스럽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무덤덤해지는 현실이라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식으로. 그죠? 현실이, 그죠? 이것도 라도 빼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우리는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네? 우리의 이것도 빼야 되겠네요. 그죠?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지금 우리는 변화를 적극 수용해서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도 그죠?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그죠? 이렇게 좋겠네. 생긴다. 네, 이렇게 좀 빼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군더더기가 들어가서 말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칭 구조예요. 네, 역시 이제 이어진 성분이 이제 대칭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목적어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서술어를 생략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해가며 산다. 자, 이게 뭐 그렇게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순응해가며 산다. 자연을 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 생략했다고 하는데 자연을 순응한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를 빼면 안 되고요. 자연애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해 가면서 산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일할 권리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요렇게 이제, 그죠? 앞에 보장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그죠? 근데 뭐 앞에, 하여튼 요거만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야만큼 기술 발달의 속도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곳도 드물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발달의 속도,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건 맞는데, 자, 기술 발달의 속도가 치열한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야만큼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곳도 드물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업 간 발달의 속도가 빠르고 기업 발달이 빠르고가 되겠네요. 그죠? 기업 발달이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곳도 드물다. 자, 그 다음에 유전공학 분야만 해도 이미 많은 기술의 발전과 이를 무궁무진한 이미 많은 기술의 발전과 이를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다. 그죠? 무궁무진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기술의 발전을 응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분야, 전공 분야만 해도 이미 많은 기술의 발전하였고 발전되어 있고, 그죠? 또는 발전되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이런 어미가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전되어 있고 또는 발전되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고쳤으니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이제 틀리는 것 중에 이중피동이 있어요. 이중피동.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 영어권에 좀 있잖아요. 영어권에서 이제 영어식 문장들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색한 이제 그런 문장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길거리에는 상가 임대라고 적혀진보다는 이게 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어색한 이중피동이에요. 적힌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적힌, 그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다음에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져 있었다. 뿌리 박혀져, 그냥 뿌리 박혀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그죠? 뿌리 박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되어지다라는 말은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조건을 맞추려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구되어지다. 요구되는 이겠죠. 요구되는. 그죠? 요구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잊혀진 계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용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잊혀진. 그죠? 이것도 이중피동이에요. 그죠? 과도한 이중피동입니다. 어색한 이중피동입니다. 원래는 잊힌 계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잊힌 계절. 근데 이게 이제 이미 대중들한테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짜장면을 이제 자장면으로 고쳐서 쓰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언중들이 이거 고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짜장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그냥 맞는 걸로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짜장이라고도 쓰고 자장이라고도 씁니다. 짜장면, 자장면 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색한 피동. 자, 시험 감독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무리가 빚어진 바 있다. 무리가 빚어진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겠네요. 무리를 빚은 바 있다. 빚어지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어색한 이중 피동인 거죠. 자, 1인 기업에서는 자기 관리와 기업 경영이 구분 지어질 수 없다고 본다.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그죠? 구분 지어지다보다는 구분될 수 없다고 본다. 보았다. 자, 어색한 사동도 있어요. 사동. 피동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동이 있어요. 시킴 동사. 시키다. 그죠? 자, 근데 이 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에서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바꾸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방식으로 개발한다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접목시키다, 그죠? 이것도 시킨 동사인데 접목한이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은 이게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 오염시키다, 오염하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예약시키다, 뭐 주문시키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주문시키다. 이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약시키다. 뭐 이런 거, 예약하다, 또 주문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거나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는 경우. 자, 볼까요? 자, 도표 1을 보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탄소 배출 측면에서 비교한 것. 도표 1을 보면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보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제 한 곳을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자, 도표 1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탄소 배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건 그냥 그대로 두고 비교 측면에서 비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이제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중에서 하나를 고쳐도 되고, 양쪽을 다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하려면 이제 한쪽만 고치는 게 쉬운 거죠. 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가하면,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가하면, 이게 뭐 정도라는 말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나치다는 말도 지금 과하다라는 말로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과하다는 말 자체가 지나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란 말도 줄여야 되고 지나치다는 말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네요. 부작용이 생긴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먹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먹는데, 이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자체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비타민제를 먹으면 그 비타민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비타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필요로 하지 않는 비타민이 들어와서 이 비타민을 우리 몸에서 이제 이걸 이제 흡수하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예 안 먹는 것이 낫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건강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된 건데, 이게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이제 아시죠? 과유불급. 과한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 게 낫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능력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빛을 낼 기회조차. 진짜 능력이 있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기 말이 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빛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죠. 어떤 분야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제 실력을 또는 뭐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고쳐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리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서술어를 이제 너무 길게 쓰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서술어를 이제 줄이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는 괜찮은데요. 여기 좀 중간에 보세요. 편견을 깰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좀 너무 길죠. 자, 이러한 편견을 깨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또는 깨트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 인식 개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니 확실할 수 있다. 뭘까요? 이게 지금 확실하다? 네. 자, 발자국이니 확실하다. 그죠? 이런 식이 좋겠네요. 그죠? 또는 뭐 더 좋은 게 이거네요. 자, 해결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네. 짧은 것이 좋아요. 서술어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서술어가 길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서술어가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쓰기를 할 때는 서술어가 길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짧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요. 스릴러 작가인데 스티븐 킹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10%, 20%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를 덜어내야 된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쓰는 문장이 좋은 거예요. 뭐 이 해밍웨이의 그 소설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죠. 뭐. 강이 있었다. 내가 그곳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을수록 문장이 아주 강렬한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자, 앉아서 고민만 하다가는 평생 풀 수 없는 문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남을 것이다. 그죠? 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을 것 같다. 그죠? 네, 남을 것 같다. 훨씬 더 간결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제 군더더기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 말이 좀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한 것임을, 그죠? 또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그죠?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노약자, 임산부들은 확실히 배려를 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 확실히 배려해야 한다. 배려를 해야 한다. 외국어를 아무리 잘 배워도 사실 모국어처럼 구사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모국어처럼 구사하기는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맥상 더 좋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단지인데요. 대학 입시 교육 속에서 학교는 적과 공생하는 공간이 됐다. 적과 공생한다. 적과 공생하는 거, 공생이라고 하는 건 그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문장 속에서의 의미에 맞도록 요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의미의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좋겠죠. 적과 경쟁하는 또는 뭐 적과 공존하는 공존도 역시 뭐 좀 긍정적인 의미라서 이제 경쟁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과 경쟁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 화학 물질들은 그 유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해성을 인정받았다. 유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인정받는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잔인한 게임은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이거는 또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장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니까 기여한다 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죠? 조성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자, 근대화 이후의 산업 발달은 인구의 도시 집중을 촉구시켰다. 촉구하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촉구시켰다도 말이 안 되고, 촉구하다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시 집중을 촉진했다. 그죠? 촉진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해 세금 면제와 복지 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세금을 면제하고, 세금 면제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그죠? 병행하는, 이게 좋겠네요. 그죠? 병행하는 방식을 말해요. 지금까지 큰 고난 없이 완만하게 살아온 편이다. 완만하다. 예, 완만하다는 거는 이제 경사가 이렇게 이제 급하지 않고 좀 평평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다보다는 원만하게, 그죠? 또는 무난하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시 비중이 커지면 정시의 문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시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은 뭐 넓거나 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의 문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유행어, 비속어, 이제 신조어, 이제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이제 구어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글에 쓰게 되면 이제 글의 신뢰도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유행어나 비속어, 신조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기록물로 남아서 이제 후세들에게 혹시 읽힌다고 한다면 후세들이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또 다른 이제 말을 이제 쓸 것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표준에 가깝게 좀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어마무시하다. 이게 지금 구어체에서는 이제 뭐 구어체로도 좀 적절하지 않은데 구어체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이게 문어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역대급 혁신 성장을 일으킬 것이다. 역대급이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광고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에서는 이런 말 쓰는데 역대급보다는 뭐 이것도 역시 뭐 큰 뭐 엄청난,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언론이 장난치는 수작을 엿볼 수 있다. 언론이 장난을 친다. 장난치다는 말도 이게 구어체죠. 그다음에 수작. 수작이보다는 장난치는 말이 이게 유행어처럼 들리네요. 그래서 언론이 이제 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적절한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비교적 규제가 널널한 선진국에 비해 널널하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구어체 또는 뭐 비속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규제가 덜한, 그죠? 선진국에 비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교육비, 집세 등 비용이 장난 아니다. 이건 또 이제 비속어죠. 비속어. 교육비, 집세 등 비용이 매우 크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지금의 전공과는 완전 다른 분야예요. 완전. 이거 우리가 구어체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유행어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다. 그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혀 다른 분야이다. 전 여친은 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친, 그죠? 이거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 여자친구는 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런 대인배다운 면모를 담고 싶다. 대인배다운, 이거 정말 옛날 말인데요. 뭐 영웅다운, 그죠? 뭐 위대한 인물의 면모를 담고 싶다. 자, 이런 내로남불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뭐 이게 좀 요즘 정치인들도 이런 말 많이 쓰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이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 뭐 신조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제 요거는 뭐 풀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뭐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뭐 불법인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아전인수격인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재들을 만난 후 자신감이 급하락했다. 급이란 급하락, 그죠? 이런 단어를 좀 요즘 급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단어들도 역시 유행어, 이제 신조어인데 이런 것들도 뭐 천재들을 만난 후 자신감이 크게 하락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적절한 이제 뭐 매끄러운 문장 쓰기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숙지를 하셔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사이치 글쓰기 이런 곳에 한번 잘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잘 고쳐 쓰기를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두신 상태에서 이제 기말고사 볼 때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게 이제 영상을 녹화하다가 영상을 녹화한 줄 알고 봤는데 이제 제가 버튼을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